안녕하세요. 증산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박홍대입니다. 증산 4구역의 2024년 12월에 하도는 복합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서울시가 증산 4구역에서 추진하는 도시인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도록 인허가를 승인한다는 뜻이고,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증산 4구역의 재개발 추진에 방점을 찍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서영교회에서 개최되는 증산사 주민협회 전체 회의에서 통합심의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주민분들이 의결을 하면 복합사업 계획 승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본 주민협회 전체 회의의 안건은 서울 증산 도시인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 의결의 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위임의 건, 주민협회 전체회의 예산안 및 용역계약 승인 의결의 건들입니다. 서울시는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통합심의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전체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요구하고 반영된 설계 내용들을 PPT로 제작했습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 16만 6,531제곱미터, 평균 용적률 294%, 평균 건폐율 25%, 서울시 층고 제한 35층 해제 이후 41층 높이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1블럭에는 복합 스포츠센터를 건축해서 수영장, 볼링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계되고, 유치원은 부지 제공, 2블럭에는 공공청사, 종교부지, 공공부지가 들어서고, 3블럭은 복합용지에서 공공주택 부지로 변경되면서 용적률 500%를 적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설계됩니다. 분산되어 있던 그 부대복리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환상형으로 가로막혀 있는 공간을 주동 형태 변경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보행 통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유동인구와 개방감을 높여서 주민들이 다양한 소통 공간들을 활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차 대수는 인근 1.2대이고 LH는 1.5대, 주민대표는 1.7대를 주장하면서 주민협의체 전체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증산사는 중대형 평형으로 추진되는 구역에서 차량 보유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주민분들이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워동의 북향 세대는 일조권 개선을 위하여 창폭을 확대하고 내력벽이 아닌 곳은 창호를 설치하였고, 타워동의 북향 세대는 거실 크기를 확대하였습니다. 2블럭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둘레길을 제거하고 주동의 수를 대폭 줄이면서 동간 간격 확보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고, 비단길 상가의 위쪽 주동을 일부 삭제 또는 이동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투시도 변경 사진을 보면 주동을 줄이고 동간 간격이 넓어지고 통정축을 확보하면서 여유로운 설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블럭은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총 세대 수는 유지하면서도 주동 배치를 변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블럭 103동, 105동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주동 배치 변경한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블럭 연도형 상가는 상가를 유지하면서 상가 외인 16세대의 주택을 제거하여 일조권 확보와 개방감을 확대하여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통정축이 두 개인데요. 왼쪽 통정축의 폭을 10m에서 20m로 넓히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였고, 공공보행도를 단순화시키면서 증산 5구역의 녹지 통정축도 폭을 60m로 확대했습니다. 2블럭의 둘레길 부분을 제거하고 필로티 높이를 2.8m에서 4.6m로 높이면서 개방감을 확대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을 서울시 요구로 26제곱미터에서 31제곱미터로 상향하였고요. 단 조합원 분양 취소 평형 아파트는 26제곱미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1블럭 주출입구는 처음엔 2개였었는데 주민대표의 건의로 3개로 늘리면서
한신빌라에 위치한 주민들의 주차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산 4구역은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첫 사례에 따라 벽면에 태양광판을 부착시키는 BIPB를 적용해서 수려한 외관으로 변모시켰고, 입주 후에는 주민 여러분들이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블럭과 2블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 통로는 통학을 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다중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공중 연결 통로는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를 설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 통합심의위원들이 기본 설계에서 미비되었던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심의 승인까지 수고해 주신 국토교통부, 서울시, LH, DA건축, 강남건축, 정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민협의체 전체의 안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호 안건인 통합심의 관련 건입니다. 서울시는 복합사업 계획 승인 전 각 세대의 감정평가 금액을 비롯해서 조합원 분양가와 평당 공사비를 주민분들에게 공지하여 추정 주민 분담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시행자인 LH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산 4구역은 이미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대표 주도하에 실시한 감정평가 조사에서 4주 만인 2024년 11월 2일까지 93.5%라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증산 4에서 추진한 사업은 재개발의 기준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주신 주민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민대표는 11월 중 LH와 협의를 통하여 단독주택, 상가, 빌라의 대표적인 평형과 향후 입주할 대표적인 평형을 기준으로 추정치인 조합원 분양가와 주민분담금 평당 공사비를 각 세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민분들 중에는 평당 공사비 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 금액 개별 통보를 정확한 금액으로 통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통보받는 시점은 일반 분양이 확정된 시점에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모두 추정치로 발표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증산 5구역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관리 처분이 확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조합원 분양가와 주민분담금 평당 공사비를 통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대표가 생각하는 84제곱미터 일반 분양가는 인근 시세와 최근 일반 분양가를 참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산 2구역의 최근 84제곱미터의 거래 가격은 15억에서 16억 중반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최근 3년 동안 건설 공사비 지수가 30% 상승된 것을 감안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민 분담금을 줄이려면 일반 분양이 많아야 하고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대표는 LH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너무 과도한 정부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작은 우려로 인하여 영상 속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한 건은 운영규정 표준안 일부 개정하는 건입니다. 사업에 정진해야 할 주민대표가 특정인 한 명이 주민대표들 대상으로 80건이 넘는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서 막대한 업무 방해를 초래받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규정 표준안 제5장 29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보관에 5항을 추가하여 고소 당사자 또는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주민대표에서 결정하는 경우 자료 제공을 제한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H의 내부 규정도 고소 당사자의 경우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카 명의 토지 1제곱미터를 증여받아서 3개월 사이 40건이 넘는 고소를 하는 경우 주민대표가 경찰서 조사받는 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김현기가 고소를 했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단 한 건이라도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대표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안건으로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위임건입니다. 증산사 재개발 추진의 가장 큰 덕목은 신속한 추진에 있습니다. LH는 서울시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허가를 받는 일은 특화되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산사구역 내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하는 일은 LH에서 발주받은 업체가 들어서 하는 것보다 주민대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진행 속도가 몇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대표나 주민분들이 사업 추진 과정을 인지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LH 인력 부족과 연말연시 정기 인사로 인하여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정기업체 선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부 또한 사업 초기부터 정기업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조기에 정기업체를 선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기업체는 주민대표회에서 추천과 업무 범위만 결정하고 금액의 결정은 LH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업체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호 안건은 주민협의체 전체의 예산안 및 용역기한 승인권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 증산 4구역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3,568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에 건설공사 도급순위 1위에서 4위 업체 중 3개사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참여하겠다면서 적극 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LH는 시공사 선정도 당초보다 빠른 2025년 6월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기에 주민대표도 시공사 선정 지침서를 분석 검토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주민대표는 시공사 선정이 되면 국내의 최고의 건축 설계업체를 추천하여 기본 설계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검토하여 반영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마감재, 부대 복리시설의 고급화, 최근 트렌드에 맞는 조경 문화를 적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올인원 아파트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협의체 전체에서는 동영상으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간담회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복합사업 승인이라는 축제가 진행되는 주민협의체 전체가 개최되는 만큼 현장에 참여하신 주민분들께는 소박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